이 해당 채권이나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엮인 관련 자산이 1,5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산이 됐었습니다. 추산 1,500조 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는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어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롭게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 규제가 있어요. 집합투자기구 규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어느 국가든 집합투자기구 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할 때 니들이 명시적으로 주식 펀드면 주식에 얼마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채권 펀드면 채권에 얼마 이상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식형 펀드 이러면 주식이라는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주식형 펀드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헤지펀드예요. 물론 여 안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뭐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헤지펀드, 롱숏을 하는 롱숏 헤지펀드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차치하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펀드 규제에서 벗어나서 하는 펀드를 그냥 헤지펀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투자하는 펀드긴 한데 이 LTCM에 대해서 이렇게만 들으면 대체 뭐 하는 데야? 여기서 막 그냥 뭐 또 이상한 무슨 사기 회사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지부터 잡고 가자면 LTCM은 엄청난 석학들이 만든 곳입니다. 뭐 금융 공부 조금 이제 나중에 뭐 전공이나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블랙숄츠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모형을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 그 모형을 개발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나중에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LTCM 헤지펀드 소속인 사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을 배출할 정도로 실제 석학들, 경제학 석학들이 참여한 펀드로 제일 이름을 날렸어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파괴적으로 좋았어요.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어디 투자를 회사였냐? 채권입니다.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접하기 쉬워서 그런데 채권은 정말 늘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 이고 뭐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는 주식보다 더해요. 자,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차익 거래라는 것을 메인으로 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가격이 사실은 간격이 이렇게 넓으면 안 되는데 넓거나 또는 여기선 싸고 저기선 비싸거나 또는 그 차익이라는 게 꼭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상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비싸질 거라고 이런 방식까지도 채권은 시계열상으로도 가격이 변합니다. 왜냐면은 그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수렴하죠. 만기 뭐 근데 어려운 얘기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채권의 가격을 고도로 계산해서 예측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애초에 이 LTCM이라는 회사에 모인 사람들 자체가 뭐 월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학으로서도 이 채권 가격 계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등한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대단한 능력들을 보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였어요. 이미 이름을 날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채권 투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명세도 탔고 계속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너무 잘 벌어서 돈을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1998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하나가 터집니다. 파산 선고가 아니지. 나는 파산할 거다라는 선언이야. 어디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파산 선언. 러시아가 파산 선언을 날립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국가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헤지펀드였습니다. 이 파산 선언 나자마자 그냥 바로 위기로 몰락합니다. 그냥 그대로 자신이 투자한 자산 자체가 날아갈 위기에 날아간 거죠. 이거는 물론 서서히 갚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결국은 부도 처리가 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냥 부도 처리 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돈 돌려달라고 할 거냐. 그러면 그 순간에 부족한 현금과 돌려줘야 될 돈에 대해서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는 당연히 망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러시아가 되살아나서 갚을 거다라는 그 존재하든 안 하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이 투자 상품으로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조사를 하기도 민망하죠.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러시아 파산 선언 이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이 해당 채권이나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엮인 관련 자산이 1,5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산이 됐었습니다. 추산 1,500조 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왜 세계적인 위기인지 알겠죠. 지금 헝다그로 막 350조 원 얘기 나오고 지금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세계적인 이슈 하나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1,500조 원 말로 1,500조 원. 1998년에 일단 뭐 100조 언더 단위는 일단 끼지 못 껴.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변두리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뭐냐면 어떻게 아니 한 헤지 펀드가 저렇게까지 러시아 국채를 투자했다고 1,500조 원이나 관련된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냐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스카이보이 김건희 머리가 아득해진다 그렇죠. 투자 상품이라는 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롱텀 캐피털 메인 그러니까 LTCM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LTCM 헤지 펀드가 러시아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러시아 채권에다가 1,500조를 투자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러시아 채권을 샀죠. 투자를 했다는 건 샀다는 거잖아. 그 산 금액을 산 그 금융 상품 그 채권 자체가 금융상품이죠. 그 금융상품을 근거로 해서 담보대출도 일으키고 또 그걸 가지고 상품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금융상품이 얼마나 움직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또 다른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그걸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그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의 움직임을 가지고 수익을 매기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파생이라는 단어가 추가적인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애초에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즉 추가적인 자금이 붙는 거죠. 자 그럼 그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호의호식 하려고 썼겠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출을 받은 상품으로 또 다른 금융상품을 찍어냈겠죠.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자체보다도 훨씬 플러스 알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금융상품을 가지고 놀게 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인 거예요. 1998년도에. 왜냐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회사 거의 없어요. 샀어. 그 투자 상품을 샀어. 그러면 이 투자 상품을 가지고 당장의 현금을 또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투자 상품 금액을 받으면 자기한테 또 현금이 생기죠. 그럼 또 그 현금을 가지고 그 현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또 투자를 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 회사만 관련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상품을 만들었다는 뜻은 뭐예요? 그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회사도 생기고 국가도 생기고 개인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싸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완벽히 계산도 안 돼요. 사실은 대충 이렇게까지 관련된 것까지 대강 추산을 해서 1,500조가 이게 금융상품의 무서움. 진짜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생기는. 자 어쨌든 요 상황에서 러시안 채권 터졌죠. 자 그러면 일단 LTCM 터지는 거 확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FED죠. 페드가 바로 나섭니다. 일단 바로 7주 동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경제 충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LTCM과 관련된 어떤 채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무 보증이나 또는 이자 감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주변으로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아요. 주변을 막아요. 그리고 LTCM한테는 자 우리는 네 주변을 방벽을 세워서 막아주고 있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를 해요. 네 할 일. 그러니까 니들 손 놓고 뭐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저 러시아 채권 투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니들이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투자 수익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랑 니들 투자자 돈이랑 어떻게든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은행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보증을 받으면서도 한편에 지금 당장 현금 회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 전체는 당연히 안 되죠. 일정 금액을 가지고 뭐 돈을 갚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일은 LTCM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LTCM이 청산될 때까지 완전히 이제 회사가 사라질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LTCM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돈을 거의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다 회수하거나 뭐 오랜 기간 좀 기다려서 투자금을 좀 들인 사람들은 또 이제 일정 규모 수익을 난 상태로 이 모든 이야기가 종료가 되게 돼요. 물론 회사는 사라져. 그리고 약간의 여담으로 이 LTCM의 이 석학들은 어쨌든 뭐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헤지 펀드의 역할로서는 최대한도의 역할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투자사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다가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해서 뭐 워낙 예전부터 계셨던 석학이시니까 결국 이제 은퇴를 정상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LTCM이랑 회사 자체를 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터지는 파급 효과를 최대한 막으면서 니들이 할 일을 최대한 해서 이 돈을 갚아야 될 역할을 하라는 걸 시켜놓고 지켜봤고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로 퍼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세계 경제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죠.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파산 선언 모라토리움 선언만으로도 뒤통수 아픈데 LTCM 관련해서 1,500조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했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확산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예시로 지금 헝다그룹의 하나의 그 갈림길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LTCM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헝다그룹을 막 어떻게든 막 먹여서 살리려고
막으려고 중국 정부 할 거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 부정적인 이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있긴 할 테니까 헝다그룹 니들 대마불사니까 가만히 뻗대면서 있어라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 중국 정부의 현재 스탠스상 파급 효과만 적당히 막아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상은행이나 뭐 인민은행이나 또 건축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서가지고 화산으로 인한 추가 타격들 부동산에서나 다른 부동산에서나 개발에서나 투자자들이나 은행들로 퍼지는 파급 효과들만 막으면서 일명 요즘에 이렇게 부릅니다. 질서 있는 퇴장을 해라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때 이 LTCM 얘기가 나와요.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중국은 참고로 벌써 한 2-3년 동안 어거지로 살아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데 살아있거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평가할 수 없고 뭐가 정의다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들 눈에는 뭐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천천히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폴트가 지금 엄청 급증했죠. 2-3배까지 급증한 이유가 위기가 올 거라서 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게 지금 중국이 이게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기업들은 야 우리가 네가 너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을 테니까 천천히 사라져. 천천히 사라져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디폴트가 늘어난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정부가 잘 막으면 끝날 일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관점에서 지금 월스트리트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헝다그룹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앞서서 잠깐 얘기한 건데 터뜨린다라는 게 터뜨린다고 뭐 무조건 뒷짐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LTCM처럼 주변에 어떤 투자 손실 보거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막아주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거죠.